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단원인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멀티와 미디어의 합성어예요. 그게 멀티가 어떤 뜻이죠? 여러 개라는 뜻이잖아요. 여러 개. 그리고 미디어는 매체를 생각하면 돼요. 매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자로 된 매체, 그림으로 된 매체, 사진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리, 뭐 이런 매체들 그런 걸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미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소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개의 미디어가 여러 개 뭉쳐 있는 거, 그거를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 멀티미디어가 발전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사회였냐면 주로 이렇게 문자 위주로 주고받는 사회였죠. 편지를 써서 보내고 받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또 글로 써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문자 위주의 시대였어요. 문자 위주의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요즘 시대는 문자 위주가 아니죠, 사실. 그래서 요즘에는 멀티미디어가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멀티미디어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제일 대표적인 예가 통신망이 초고속 통신망이 생긴 거예요. 초고속.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집에서 뭐 동영상을 집에서 편집해서 만들었어. 그럼 뭐해?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친구한테 보내주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공유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 쓰게 되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지만 초고속 통신망이 발전하면서 내가 동영상을 만들어도 친구들한테 그거를 보여줄 수 있고 또 그걸 다운받아서 보는 사람들도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금방금방 재생이 되고 볼 수 있으니까 널리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통신망의 발달,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24시간 스마트폰과 붙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내가 집에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야지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스마트폰을 꺼내면 내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멀티미디어를 원하고 보게 된 거죠. 유튜브가 발전하게 된 것만 생각해도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거에는 영상 편집하는 게 용량이 막 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컴퓨터가 느려서 편집하기도 너무 힘들었지만 컴퓨터가 점점 성능이 좋아진 거예요. 성능이 향상됐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동영상 편집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좋은 결과물들도 많이 나오고 그거를 또 우리들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공유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의 요인으로 인해서 멀티미디어는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됐죠. 이 다음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5G 얘기 나오죠. 여러분도 아다시피 5G는 더 빠른 통신망이니까 이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에 또 더 많은 것들이 미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게 요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되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갈게요. 이렇게 과거부터 이렇게 멀티미디어가 발전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멀티미디어에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디지털화. 우리가 옛날에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의 차이를 배웠어요. 디지털 신호는 전자시계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는 이런 초침과 군침이 있는 아날로그 데이터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날로그 데이터가 점점점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멀티미디어의 특징은 디지털화되어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쌍방향성 혹은 양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사용자죠. 사용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용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을 건데, 예를 들면 방송국, MBC, SBS 멀티미디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겠죠. 제공해주는 사람. 과거 같으면은 라디오 이런 거 하면은 무조건 사용자는 듣기만 해야 돼요. 내가 라디오에 대고 막 외쳐도 그 말이 라디오에 전달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TV를 본다 그래도 TV를 그냥 앉아서 보기만 해야 돼요. 내가 뭐라고 말을 해도 그걸 방송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점점 사용자와 제공자가 소통하게 되어간다. 우리 마리텔 같은 거 생각해도 방송하다 보면 우리들이 옆에 막 댓글 달면서 막 소통하잖아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정보가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게 멀티미디어의 특징 중에 쌍방향성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비선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비선형성. 이게 뭐냐면, 선형이라는 선 알죠? 선이라는 거는 점이 아니고 선은 쭉 이어져 있잖아요. 비선형성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어지지 않고 뚝뚝뚝뚝 끊어졌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순차적이지 않다. 근데 멀티미디어가 과연 순차적이지 않다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 사용자가 선택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딱 정해진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본방사수한다 그러죠? 9시부터 딱 드라마 딱 보려고 딱 앉아서 보면은 중간에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넘어 뛰어서 볼 수도 없고 그냥 마냥 앉아서 연속적으로 계속 봐야 되지만, 멀티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것만 봐도 처음부터 보기로 중간부터 클릭하면 거기서부터 보이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네 번째 특징이 정보의 통합이에요. 통합.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는 점점 통합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데이터의 융합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융합. 그래서 그런 말도 많이 쓰는 대학교 학과도 많죠. 정보 융합과 뭐 이런 거. 정보들이 점점 고립되지 않고 다 통합된다. 그래서 미디어들이 보통 다 이렇게 통합되어져 가고 그렇게 통합 처리가 되어가고 있는 이 멀티미디어의 이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멀티미디어 하면, 미디어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문자, 그림, 소리, 뭐 영상,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각각의 그 미디어들을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거를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넘어갈게요. 여기 지금 갈게요. 첫 번째 미디어의 문자에 대해서, 컴퓨터에서는 과연 문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거를 배워. 문자. 자, 우리가 컴퓨터를 키면 우리가 타자를 치고 컴퓨터에는 글씨들이 보이죠. 그 글씨들이 과연 어떤 원리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지 그거를 알아볼 건데,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 일단 꼭 알아야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먼저 배워볼게요. 첫 번째가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아스키 코드. 이게 뭐냐면 문자 하나를 표현할 때 7비트를 사용해요. 7비트. 이 비트 오랜만에 나오죠. 정보를 표현하는 제일 작은 단위가 비트. 4개 모이면 니블, 8개 모이면 바이트. 그냥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이런 거 있었죠 옛날에. 그래서 이 비트는 딱 한 칸이라서 0과 1 둘 중에 하나만 표현할 수 있다고 우리 과거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비트로 문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이거는 주로 통신용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인터넷 배울 때 인터넷의 서비스 중에 이메일 주고받을 때 이 아스키 코드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사용하는 이 7비트라는 코드고, 이 7비트를 이용해서 문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거는 여러분들 필기를 안 해도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코판이 있어.
1, 2, 3, 4, 5, 6, 7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면은 여기 0과 1이 한 칸당 올 수 있으니까 표현할 수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000001 000010 10 11 11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개수를 세보면은 2의 7승계를 셀 수 있어요. 2의 7승계. 그러니까 128개죠. 128개. 그래서 그렇게 셀 수 있는데 요 문자 이렇게 하나에 문자 하나를 대응시킨다고 보면 돼요. 대응. 1이면 B. 실제로 이렇진 않아요. 실제로는 다 값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1, 0이면 알파벳 C를. 그래서 컴퓨터는 결국 0과 1을 처리하는 건데 이러한 코드 표에 의해서 00000000이 모이면 이거는 문자 A로 표현을 하는 거고 1이 모이면 B로 표현을 하는 거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코드 표에 의해서 문자가 표현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아스키에서 나중에 확장 아스키가 나와요. 확장. 요거는 뭐 별다른 차이는 없어요. 다만 확장이니까 더 많은 문자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8비트로 문자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256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 다음에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게 바로 유니코드예요. 유니코드. 선생님, 그러면 아스키 코드로 7비트로 사용하면 128개 표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세계 각국에는 정말 많은 언어들이 있고 한문만 하더라도 천자문이라고 해서 1000개 엄청나게 많은 글자들, 문자들이 있는데 이런 걸로 그럼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유니코드예요. 유니코드. 유니코드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전 세계의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유니코드를 사용한다.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한 문자를 표현하는데 들어가는 비트의 수가 7비트나 8비트는 아니겠죠. 훨씬 많겠죠. 그래서 얘는 보통 16비트를 사용해서 한 문자를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표현 방식에 BCD 코드라는 게 있고 확장 EBCDIC 코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조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얘는 6비트를 활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2의 6승계 64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도 확장이니까 당연히 확장 이게 익스텐드예요. 익스텐드. 그래서 확장된 BCD니까 당연히 6비트보다 당연히 표현하는 이 비트의 수가 더 많겠죠. 그래서 얘는 8비트로 문자를 표현해요. 가끔 이거가 꼭 문제 푸는 핵심은 아니지만 이 문자를 표현할 때 영역을 구분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1, 2, 3, 4, 5, 6, 7, 8 이라면은 여기를 존이라고 해요. 존 비트, 여기를 디지트 비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한 번만 들어만 주세요. 이 존에다가 예를 들어서 0001이다 그러면 알파벳 소문자를 표시하겠다. 그러니까 실제 0001이 소문자에 대한 존 표시는 아닐 건데 예를 들면 0010이다 그럼 이거는 알파벳 대문자. 0011이다 그러면 특수문자. 어떤 거는 숫자. 뭐 이렇게 이 존이라는 게 영역을 구분하는 카테고리 구분하는 역할을 해주고 실제 값은 이 디지트 비트에 들어가는 값이 1부터 해서 1이면 A, 1, 0이면 B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가겠죠. 그렇게 되는 게 존 비트, 디지트 비트. 이렇게 돼서 문자 표현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잠깐 샘플 보여주면 메모장을 띄우고 여기도 코드 표로된 숫자만 가지고도 문자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메모장을 켜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패드에 숫자를 치면 그 숫자에 해당하는 문자가 이 메모장에 떠요. 메모장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Alt 99 하면 이런 문자가 뜨는 거고 Alt 100 치면은
이런 문자가 뜨고 이렇게 되어 나간다. 그래서 결국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은 숫자 하나에 문자 하나를 매치시켜서 그 숫자가 나오면 이 문자를 표현하고 이렇게 된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울 거는 멀티미디어의 미디어 중에 바로 그림이에요. 이미지. 자,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첫 번째가 비트맵 방식이라는 게 있고, 비트맵. 그 다음에 얘를 레스터 방식이라고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벡터 방식이라고 얘기가 있어요. 벡터.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요거의 차이점을 알면 되는데, 이 비트맵 방식은 이 하나의 그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윈도우 바탕 화면을 봐도 결국은 각 점들이 모여서 그 점에 색깔이 있고 색깔들이 모여서 하나의 예쁜 화면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점에 점 단위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픽셀 단위로, 우리가 사진에서는 화소라는 말을 쓰죠. 화소. 그래서 이 점 단위로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맵 방식을 그림을 확대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계단처럼 뚝뚝뚝뚝 끊어지는 계단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대신에 한 점 한 점 색깔을 칠하다 보니까 사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림 파일이다 그러면은 거의 이 비트맵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우리가 사진을 찍어도 다 비트맵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비트맵 방식으로 표현된 파일들의 예를 들면 우리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PNG 파일도 있고, JPG 파일도 있고, BMP 파일도 있고, GIF 파일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되고, 이에 반해서 벡터 방식은 뭐냐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도형하고 수치로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확대를 해도 계단 현상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아주 확대를 해도 매끄럽게 확대가 돼요. 죄송합니다. 분필이 떨어져서 확대를 해도 매끄럽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벡터 방식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한 화면이 있으면, 네모가 한 화면이 있으면 여기를 좌표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에서 말하는 1사분면, 2사분면 뭐 그런 좌표. 그래서 예를 들어서 0,0부터 10,10까지는 내가 사각형을 그리겠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벡터 방식인데 0,0부터 10,10이라는 요만큼을 사각형으로 표시하겠다. 색깔은 뭘로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도형을 그려가면서 표시하는 게 바로 벡터 방식입니다. 벡터 방식. 그럼 얘를 확대하면, 예를 들어서 20에서 20까지 하면 네모가 아주 매끄럽게 확대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대형 이미지 막 그런 걸 할 때 벡터 방식으로 많이 그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사실적이지 않고 단순한, 그래도 근데 요즘에 벡터 방식도 워낙 컴퓨터도 성능이 좋아져서 처리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벡터 방식으로도 사실적으로 그린 사람이 정말 많아졌어요. 하지만 이거는 사실적인 이미지는 이거에 비하면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 도형 혹은 객체 같은 이미지 표현을 하는 데 적합하고, 이거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어도비에서 만든,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만드는 파일인 AI 파일이 있죠. 그 다음에 WMF라는 파일도 있고 기타 등등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표현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이미지 표현에 이미지에 있는 이 파일의 종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컴퓨터 일반이니까 컴퓨터 전문 아니잖아요. 컴퓨터 일반이니까 요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요런 파일 형식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이미지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BMP 파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거야말로 이제 비트맵 파일이라고 해요. 비트맵. 이거는 정말 한 점 한 점을 딱딱딱딱 색깔을 넣어서 표현하는데 얘는 압축을 하지 않아요. 그림을 압축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 압축이 뭘까요? 이건 나중에 얘기 나와요. BMP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GIF 파일이 있어요. GIF 파일. 이거는 뭐냐면 한 색깔을 표현하는데 8비트를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칸에 2의 8승계의 색깔을 표시할 수 있어서 256가지 색을 갖고 이제 색깔을 만들 수 있고, 얘는 압축을 하는데 무손실 압축을 해요. 무손실 압축. 이 무손실 압축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얘는 투명한 배경도 만들 수 있어요. 투명 배경. 그러니까 GIF가 사실 8비트밖에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용량이 되게 작아서 되게 옛날에 많이 썼었어요. 왜냐면 용량이 작아서 전송이 빨리 되니까. 근데 인터넷이 빨라지면서 굳이 GIF를 쓰지 않아도 너무나 빨리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GIF가 요즘에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죠. 이 투명 배경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 내가 글씨를 막 쳐놓고 이미지를 이렇게 넣는데, 사람 이미지를 넣는데 여기를 다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배경이 투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 덮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투명 배경으로 처리를 하면은 여기 딱 나오고 이 사람 얼굴만, 사람 모양만 딱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 부분이 투명해서 그 아래에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투명하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JPG 파일을 하면 JPG 파일. 우리들 사진 찍어도 이거 요즘에 정말 많이 쓰죠. 이거는 한 비트에 24비트를, 한 칸에 24비트를 사용하고, 얘는 대신에 투명 배경이 지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JPG로 만들어서 파워포인트 만든 데다 이미지 턱 올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래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고 딱 덮어진다. 이렇게 되고, 얘는 무손실 압축이 아닌 손실 압축을 해요. 압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정리해 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NG 파일이 있어요. PNG. 요즘에 떠오르는 대세, 바로 PNG. 자, 이거는 GIF가 사실은 되게 좋았어요. 다만 색깔에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GIF를 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해서, 야, 이거에 좋은 거는 바꿔가자. 요즘에 통신 속도도 빨라졌는데, 그래서 바꿔가자 해서 색깔을 많이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얘는 역시 무손실 압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투명한 배경이 처리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워포인트 같은 거 만들어서 내 사진을 딱 놓고 거기에 내 사진의 옆에 쓸모없는 이것들을 투명으로 처리하고 싶으면 JPG로 만들면 그런 게 처리가 안 되겠죠. 하지만 PNG로 하면 투명이 처리되고 GIF도 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압축, 요거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해두면 사실 압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본 시험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걸 알면 이 그림 파일들이 좀 더 쉽게 외워져요. 그래서 압축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해주면 이런 거예요.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는데 한 칸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8비트라는 걸 사용하면 총 256가지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0000 다 0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일 까만색, 1이면은 조금 까만색, 10이면 조금 더 까만색. 그래서 나중에 1로 다 채워지면 이거는 완전 까만색, 잠깐만요. 처음에 까맣다고 했으니까 덜 까만색,
덜 까만색, 더더더더더더 하다가 정말 덜 까매지면 하얘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256단계로 색깔을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이게 한 칸 한 칸은 이진 숫자가 1비트가 모여서 8비트, 24비트가 돼서 한 칸에 색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칸들이 뭐 이런 숫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색깔을 표시하는데 이런 이진 숫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압축을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0이 4개 있었네. 0이 4개. 이런 식으로. 1이 2개 있었네. 1이 2개. 0이 그 다음 온 게 5개.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조금 더 작은 공간에 그림을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압축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숫자 쓴 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인데, 여기서 딱 6개 숫자로 표현됐으니까, 압축이 되겠죠. 이거는 무손실 압축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손실 압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주는 1이 정말 색깔에 주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이거 1을 그냥 이렇게만 해버리면 0이 11개 끝나버리니까 색깔에 주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영향이 크다면 그만큼 손실을 많이 하면 원본이 너무 손상이 크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미미한 경우 이렇게 손실 압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의 특징은 저리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손실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무손실 압축, 손실 압축,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컴퓨터 화면을 직접 캡처해 볼게요. 키보드에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컴퓨터 한 화면이 캡처되죠. 그래서 이거를 캡처해서 그림판에 붙여넣기를 하고, 이걸 저장해 볼게요. 비트맵 파일로도 저장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JPG로도 저장해보고, 또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PNG로도 저장해보면 파일이 여러 개의 버전이 생긴 거고, 다만 확장자만 다른 상황이죠. 이 각각의 용량을 확인해 보면 오른쪽을 눌러서 속성 키를 누르면 용량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용량을 하나씩 확인해 보면 비트맵 파일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JPG 파일을 확인해 보면 정말 많이 압축됐죠, 지금. 그리고 PNG를 확인해 보면 이거는 무손실 압축이기 때문에 JPG로는 조금 더 용량이 나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멀티미디어의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림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까지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그 나머지 부분들을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